외형도 성장하면서 이익도 거의 YY로 100%씩 증가하는 산업은 없을 거예요. 굉장히 좀 알짜 산업으로 보고 있고요. 근데 SM에서 그동안에 SM의 색깔을 냈던 거는 그 최대 주주 대표인 이수만 선생님의 이런 영향력이 굉장히 컸었고, 색깔을 잇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시장의 우려들이 또 공존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일단은 시총 사이즈가 굉장히 작아요. 기존의 엔터 3사였지만 이제 하이브가 코로나 기점으로 상장을 했고, 그로 인해서 시총 사이즈나 뭐 이런 산업의 뭐 성장성이 좀 드라마틱하게 커졌지만, 여전히 이제 절대적인 수치로 봤을 때는 다른 기타 산업 대비 좀 규모가 작은 것들은 사실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는 좀 풀어가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시발점이 약간 코로나19 기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커진 산업에서 성장성이 제한되는 산업보다는 기전은 낮고 아직은 좀 절대적인 사이즈는 작지만 외형도 성장하면서 이익도 거의 YY로 100%씩 증가하는 산업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이전과 그 다음에 이후를 비교를 해봤을 때 이익 사이즈 규모 그러니까 4사 엔터사들 시총 합산으로 했을 때 200%가 증가를 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는 거의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이익의 그로스 대비 굉장히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저평가를 받고 있는 산업이면 분명하게 나타난다. 엔터 같은 경우는 매출도 많이 외형 성장이 늘어나고, 오히려 매출 그로스가 50에서 60% 정도 증가한다고 치면 이익은 100%에서 뭐 거의 100% 이상? 까지도 이제 증가를 하고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알짜 산업으로 보고 있고요. 이러한 추세가 좀 유지가 된다면 저는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약간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산업으로 좀 주도 산업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거에 약간 믿어 의심치가 않는 그런 믿음이 좀 있습니다. 근데 작년 하반기에 제가 인덱스 리포트를 냈을 때 주제가 딱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이제 탑다운으로 봤을 때 이제 더 이상 K-팝은 한국이 아니라 글로벌 진출인데, 일본을 넘어서서 이제 전 세계 이제 음악 시장의 1위 MS가 30% 이상인 미국을 석권을 해야 되고, 거기서 일단 K-팝이 인기를 얻었고요. 기존에 일단 성장 잠재력에 저는 더 많은 부분들을 찾기 위해서는 없던 시장을 새로 개척하는 게 일단 미국 시장이고, 두 번째 아티스트 측면으로 봤을 때는 그동안 저희가 고정적으로 이제 생각했던 게 대부분 남자 아이돌이고, 실질적으로 이제 팬덤에서 돈을 쓰는 이제 유저들은 걸그룹보다는 보이그룹들의 팬덤이에요. 그래서 여성 팬들은 실질적으로 뭐 컴백한다라고 하면은 굿즈나 앨범이나 콘서트나 이런 것들을 가면서 실질적으로 소비를 유발하는 반면에, 걸그룹이 컴백을 했을 때 남자분들의 팬들 성향을 보시면 사실은 그냥 너무 예쁘다 유튜브에서 보고 말고 뭐 이 정도지, 실질적으로 막 콘서트를 예매해서 가고 앨범을 사고 이러한 것들은 여성 팬들보다는 소비를 직접적으로 유발하는 것들은 동인력이 굉장히 약하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엔터사들도 똑같은 신인을 개발을 했을 때는 어차피 신인 개발비를 투자를 했을 때 더 이익을 많이 이제 창출을 해낼 수 있는 것들은 걸그룹보다는 보이그룹들이 더 유리하기 때문에 보이그룹들을 많이 데뷔를 시켰고, 이쪽을 좀 더 이제 개발하는 추세였다면 작년 하반기 때부터 저는 좀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장단점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보이그룹 같은 경우는 한 번 인지도를 얻기까지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한 번 인지도가 생기고 이제 정량적으로 평가했을 때 앨범 판매량이라든지 뭐 글로벌 콘서트 모객수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한 번 고착화되면 탑
탑10까지 그 순위가 거의 변동하지 않아요. 특히나 1등부터 3등까지는 거의 대부분 5년에서 10년까지 바뀌지가 않고요. 유튜브 조회수라든지 앨범 판매량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굉장히 이런 벽들이 견고하다. 그래서 많이 데뷔를 시키지만 그 주력 그 계층으로 자리 잡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반면 걸그룹 같은 경우는 굉장히 파급력이 세요. 이렇게 데뷔하자마자 이제 이름을 많이 알리고 뭐 누가 데뷔를 한다, 뭐 베이비몬스터다, 뉴진스다, 뭐 엠믹스, 뭐 누가 데뷔한다라고 하면은 이미 데뷔 전부터 이게 화제성이 되는데 대신에 수익성은 좀 약하다라는 약점이 있었죠. 근데 이게 바뀐 게 저는 코로나19 기점으로 굉장히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신인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앨범 판매량이 남성 그룹 그러니까 보이그룹 못지않게 뭐 밀리언셀러를 기록하는 기염도 토해냈고 막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단순히 이제 이분법적으로 남자 팬들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이제 여성 팬덤층이 대거 유입이 되면서 이제 걸그룹도 웬만한 보이그룹만큼 이제 앨범 판매량이라든지 MD 굿즈라든지 그런 이런 보여지는 시각적인 컨텐츠에서 약간 뮤즈라고 해야 되나요? 아, 저들처럼 되고 싶다라는 뭐 그런 선망의 대상으로 이제 떠오르면서 여성의 팬덤이 유입이 된 거죠. 그래서 보이그룹 못지않게 굉장히 초기 단계에서도 팬덤을 확보하고 거기서 더 마진을 많이 창출해낼 수 있는 파급력을 가지게 되었고 그렇게 된 이유는 저는 유튜브 그리고 코로나 기점으로 이런 플랫폼 산업에서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제 스트리밍이나 듣는 청취에서 벗어나서 코로나19가 가장 바뀌게 된 거, 그리고 케이팝이 글로벌리 인기를 얻게 된 거는 유튜브에서 이제 공개가 됐을 때 굉장히 뭐 파워풀한 칼 군무라든지 그리고 굉장히 예쁘장한 외모, 뭐 그리고 이런 패션 센스, 뭐 블랙핑크 같은 경우는 각종 브랜드 앰베서더로 이제 선정이 되면서 약간 보여지는 시각 효과에 굉장히 자극적이고 이게 들리는 것보다는 더 파급 효과가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걸그룹들의 결과론적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여성 팬덤이 대거 유입이 되면서 보이그룹 못지않은 팬덤층을 확보하게 됐고 소속사 입장에서는 기존의 보이그룹은 아무리 만들어봤자 주력 시장으로 가기까지는 한계가 있거든요. 근데 걸그룹은 말씀드렸듯이 뭐 파급 효과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거기서 마케팅을 잘 하게 되면 똑같은 비용을 들여서 보이그룹을 만들고 걸그룹을 만들었을 때 수익을 더 빨리 이제 회수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거를 캐치를 하고 작년 하반기부터 회사 입장에서도 더 빠른 시간에 수익화를 낼 수 있는 걸그룹들을 좀 더 초점을 맞춰서 데뷔를 많이 시키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라이크 계획이 조기 종료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재무제표상, 이익구조상으로는 모멘텀이 되는 게 맞고요. 이게 매출 규모로 봤을 때 하이브가 가장 크고요. 매 분기마다. 그 다음 SM이거든요. SM이 이제 분기별로 못해도 1,000억에서 1,300억 정도는 이제 버는 구조인데 라이크 기획으로 이제 빠져나가는 지급수수료의 명목, 그 프로듀싱하는 지급수수료의 명목 으로 이제 가져가는 돈이 매출액의 연동한 5%의 7% 정도였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매출액이 아니라 순이익의 5에서 7%면 되게 좀 그래도 리저너블한 이유인데 매출액의 5에서 7%면 굉장히 큰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연간으로 봤을 때 뭐 매 분기 250에서 300억 정도면 연간으로 1,000억에서 뭐 1,200억 정도는 그 라이크 기획으로 나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지금 조기 종료됨에 따라서 뭐 더 이상 이제 지급이 안 된다고 하면 순이익단에 1,000억에서 1,200억이 더 붙는 격이거든요. 그럼 이게 굉장히 재무구조 개선이나 이익의 모멘텀에 플러스가 되는 것들은 맞죠.
근데 SM에서 그동안에 SM의 색깔을 냈던 거는 그 최대주주 대표인 이수만 선생님의 이런 영향력이 굉장히 컸었고, 그분의 컨펌과 그분의 이제 컨셉이나 뭐 마케팅 뭐 이러한 것들의 영향력이 굉장히 컸었는데, 아마도 거기 프로듀싱에서 빠지게 되면 그러면 아티스트들의 이제 곡을 작성을 하거나 뭐 이런 신곡을 발표하거나 신인 그룹들을 제작할 때 색깔을 입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시장의 우려들이 또 공존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발표가 있었어요.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하겠다. 그래서 멀티 프로듀싱 체제를 갖출 거고, 더 이상 좀 그런 최대주주의 의존도를 좀 많이 낮추는 뭐 이런 방향성으로 가겠다라고 했는데, 지켜봐야 알 것 같아요. 일단은 이런 콘텐츠 제작이나 음원 제작이나 이러한 것들이 처음으로 이제 멀티 프로듀서 체제로 이제 이수만 선생님의 의존도를 줄이고 나오는 새로운 음악 이제 이러한 것들이 공개되는 시점이기도 하고, 그리고 주주들한테 환원하겠다고 했거든요. 20% 정도를 순이익에. 그래서 저는 이 환원 정책이라든지 이제 멀티 프로듀싱을 하겠다라는 거는 그만큼 인력을 또 늘리겠다는 거예요. 그럼 비용이 그만큼 더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매출 원가나 판관비 딴에서. 그래서 그 라이크 기획으로 인해서 세이브할 수 있는 금액을 가지고 이런 프로듀싱 체제를 인건비를 많이 늘리고 주주 환원하겠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치면 이익적으로는 결국 라이크 기획이 있으나 없으나 저는 그렇게 별반 이제 달라질 것 같진 않다. 왜냐하면 멀티 프로듀싱이 완전 더 그전보다 더 드라마틱해서 매출의 그로스를 확 넓히고 뭐 앨범 판매량이나 팬덤을 더 넓혔을 때는 이익을 남길 수 있겠지만, 아직 이러한 것들이 검증되지 않고 첫 시도이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